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신문에서 경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면 중에서도요, 정말 핵심만 뽑아서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인수합병 시장에서 국내 기업 사모펀드가 주춤하는 상황이어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국내 사모펀드가 장기간 매각하지 못해 소가리를 하고 있는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경영권 거래 총 95건 중 국내 기업이 인수한 거래는 한운시스템과 네고캠바이오 등 5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거래에선 국내외 대형 PEF가 적극적으로 매물을 쓸어 담았지만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부실 경영 사태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사모펀드들은 알짜 기업을 중국에 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기업을 중국 자본에 매각하는 걸 꺼려왔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국내 PEF 펀드 만기를 앞둔 포트폴리오 기업에 폭탄 세일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20년 등 만기가 긴 채권만 있어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았는데 이달부터 5년 만기가 추가돼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1인당 연간 1억 원이던 절세 혜택 투자 한도도 이달부터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매력인데요. 이자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투자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고 개인 간에는 매매가 금지되는 등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2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0일에서 17일 진행된 3월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 1,561억 원이 몰렸습니다. 발행 예정 금액인 1,2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청약은 8,444건으로 전월 대비 42%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서 초과 청약이 이뤄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자 가치주 ETF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치주 ETF는 올 들어 미국 기술주 ETF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는 동안 탄탄한 주가 방어력을 보여줬는데요. 23일 ETF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뱅가드 밸류에 올해 들어 64억 5,780만 달러로 한화로 약 9조 4,781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이 ETF에 흘러든 자금이 81억 7천만 달러인데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 3개월여 만에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달 자금 유입이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대비 순유입액이 3배 늘어났는데요. 지난 19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25억 4,270만 달러가 유입돼 작년 9월 18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순유입액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는 이 기간 16.65% 올라 기술주를 압도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 주요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을 담은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7 ETF는 15.42% 내렸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출퇴근길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 수가 350개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24일부터 기존 110개였던 거래 종목 수를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모든 종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종목은 정규 시장 전후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까지 거래 시간이 늘어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네이버, KB금융 등 주요 대형주를 모두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 SDI, 하나오션, HD현대일렉트릭, 기아 등 올 들어 개인 순매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종목도 매매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을 포함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자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매입한 종목은 네이버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쇼핑 앱에 기대가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를 이용하는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AI 쇼핑 시대 포문을 열겠다며 12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선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 기반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SK증권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B2C 부문에서 AI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달 들어 SK증권을 포함해 6개 증권사가 네이버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체거래소가 나오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이 국내 정규 시장에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50개 종목으로 늘어났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31일부터는 총 8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 30%가 넘는 규모라고 해서요. 앞으로 또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 어떻게 변화를 할지,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